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신규 면세점을 5곳을 추가로 선정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그런 반면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면세 사업을 접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면세 사업 같은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최근에 하나 그룹에서 면세점 사업을 철수하고 또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기사들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신규 면세점 선정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현재 면세 사업 업황이 어떤지를 좀 짚어보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월 14일 날 대기업 시내 면세점 신규로 5곳, 서울에 3곳, 인천에 1곳, 광주에 1곳 이렇게 5곳을 신규로 특허를 발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발표가 있은 이후로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 호텔신라나 신세계 등 면세점 관련주는 경쟁 심화가 우려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반면에 화장품 관련주들 면세점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고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화장품 종목들, ODM, OEM 업체 포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면세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받아들여졌었는데, 과거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면세점 대전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에 2000년 이후 최초로 3곳을 추가 발표를 했고요. 자, HDS 신라, 그 다음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중소 중견 업체로서는 SM 면세점 이렇게 3곳이 신규로 선정되었고요. 자, 2차 면세점 대전 같은 경우는 같은 해 11월에 열렸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자 선정보다는 이제 만료된 특허권 3장을 새롭게 입찰을 시켰습니다. 만료된 3곳은 롯데 소공점, 롯데 월드타워점, 그 다음에 SK 워커힐점 이렇게 3곳이었는데, 자, 롯데 소공점은 다시 특허를 받았는데 롯데 월드타워점하고 SK 워커힐점 탈락하면서 신세계랑 두산이 이렇게 새롭게 특허권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워커힐점 탈락하면서 면세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달에 3차로 추가 면세점을 뽑았는데 이번엔 4곳을 뽑았고요. 롯데 월드타워점이 다시 특허권을 받았고, 그 외에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 다음에 탑시티,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4곳이 면세점 특허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자, 이때부터 해서 이제 승자의 저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면세 사업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 얘기가 나왔고요. 자, 실제로 최근에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하나그룹이 면세 사업에 손을 떼게 되는 등 이제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면세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지 좀 더 살펴보면, 현재 전국에 시내 면세점이 총 26곳이 있고요. 특히 서울에만 대기업 시내 면세점이 총 10곳이 있습니다. 면세점 수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된 것이 있고요. 자, 2019년도 면세점 특허수 요건을 한번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매출액이 늘거나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자, 매출액이나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신규 특허를 또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 광주가 입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자체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또 대기업 신규 특허를 발급 가능하고요.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상시 진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위원회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원칙상 상시 진입이 허용되어 있다. 자, 이렇게 면세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입국장 면세점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19년도 올해 3월에 인천공항 입국자 면세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터미널 새로 열면서 터미널 1, 터미널 2에 이렇게 신규 입국장 면세점이 선정되었고요. 자, 이제 오늘 5월 31일부터 운영이 시작할 예정이고, 자, 과거에는 저희가 나갈 때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출발지에서 사서 들어오거나 또는 이제 기내 면세점에서 중간에 기내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천공항 도착한 이후에도 면세점에서 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쓰려는 물건들은 굳이 나갈 때 살 필요 없이 들어올 때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면세 사업이 또 경쟁이 좀 더 치열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뭐 인원수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내국인 매출액, 그 다음에 여기가 내국인 인원수인데, 자, 인원수는 보시면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에 내국인 매출액 자체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 확인 가능하고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인원수가 막 늘지는 않는데 매출액은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빅3로 꼽히는 롯데, 신라, 신세계 이렇게 3개 면세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자, 매출액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만 인천공항 임대료 영향으로 일시적인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자, 앞서 보여드렸던 빅3 면세점의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빅3 면세점이 87%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면세점들이 뭐 한 13% 정도 되겠죠. 요거를 나눠 갖고 있는데, 자, 현대백화점 면세점 1분기 적자 났고요. SM 면세점도 영업 손실, 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3년간 1,000억 원 영업 손실을 나면서 이번에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 두산 면세점, 동아 면세점도 전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로 면세 사업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돈 먹는 하마로 면세 사업이 지금 전락이 되고 있고요. 자, 하나면세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여파로 급감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자, 여의도 63빌딩에 지금 면세점이 있는데 여기에 치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3년 9개월 만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63빌딩 면세점을 영업 종료. 근데 올해 9월 30일 날 영업 종료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었고요. 자, 두산 면세점 동대문에 있죠. 자, 매출 하락으로 영업 시간, 영업 면적 모두 단축. SM 면세점도 마찬가지로 영업 면적을 감소시켰고요. 자, 인천공항 J터미널 이번에 터미널 생기면서 새로운 면세점 입찰이 있었는데 자, 6차례나 유찰. 그 다음에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도 매출이 급감하면서 사드로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룹이 롯데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롯데 면세점 중국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뭐 연봉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 롯데 면세점이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일부 매장 철수하는 등 자, 이제 면세 사업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오히려 손실도 충분히 날 수 있는 완전 경쟁 시장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에서 지금 관련 기사들을 검색 가능한데 관련 기사들 여기 보시면은 5곳을 또 신규로 추가하냐, 그 다음에 뭐 부익부 빈익빈 심화된다, 과당 경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전 유일의 신우 면세점이라는 것도 6월에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부익부 빈익빈 심화된다는 기사, 가뜩이나 어려운데 면세점 특허 또 발급하냐, 이런 내용들이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기사가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기존과 조금 다르게 뭐 관련된 종목, 수혜주, 테마주를 찾는 방송은 아니었고, 자, 이번에 면세점 신규 특허 발표 나면서 자, 이쪽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현재 면세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빅3 면세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사드 보복도 풀리고 뭐 그러는 등 해서 면세 상위 업체들은 뭐 수익이 증가하는 반면에 새롭게 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적자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내 굴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 3년 반 정도 만에 면세사업 야심차게 출발했다가 결국 사업 철수를 선언하는 등 면세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영업 손실 폭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 이번에 한화가 철수를 발표한 만큼 다른 그룹들, 다른 기업들도 면세 사업 철수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번에 또 5개 면세점을 신규로
선정을 하겠다고 하니 과연 어떤 회사들이 이번에 면세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할지 좀 의문이 많이 있고요. 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워커힐점 탈락하면서 면세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는데 뭐 SK네트워크스 정도만 다시 재진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외에는 뭐 이번에 5개 특히 서울에 3개 뽑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면세 사업 진출할 만한 영역도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만한 기업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자, 이번 선정은 한 11월 달에 선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뭐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슈화가 계속 될 텐데, 자, 이제 더 이상 면세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뭐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